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받는 서면 결의서가 위변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받는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오늘 새누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시도 사업에 국비 지원이 잘 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에서 이호환 화백을 만나고 온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호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706 역 이름을 두고 경북 7곳군과 북구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주요 결정을 할 때 홍보 요원을 동원해 서면 결의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위조나 변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면 결의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입니다.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주민 부담금 결정 등 중요한 결의를 할 때 사용되는데 조합에서 위임받은 정비업체의 도움이 이른바 OS 요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합 측에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 총회를 위해 돌린 서면 결의서 양식입니다. 앞쪽에는 이름을 쓴 뒤 주요 안건에 찬성, 반대를 표시하고 뒤에는 조합장 후보에 대해 기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네에 누가 아줌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이 사람은 누가 찍을 텐데 왜 누구 찍었냐고 비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광고도 없고 오픈된 투표를 했는 거죠. 도우미가 서면 결의서를 받으면서 특정 인사를 지지할 것을 권유하거나 결의서를 대신 작성하기도 하고 총회 장소가 좁다며 불참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총회에서 서면 결의서 비율이 70-80%에 이르는 게 보통인데 이처럼 주민의 뜻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총회가 끝난 뒤에도 주민 사이에 소송이 잇따르는 등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각종 총회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를 도입해서 시나 자치구청에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또 행정기관이 나서서 서면 결의서가 주민 의사대로 작성됐는지 위조나 변조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불필요한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오늘 대구에서 새누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시도가 공동으로 이런 협의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보다 국비 예산 반영액이 크게 감소해 비상이 걸린 대구시는 오늘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대구 KTX 역사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 국가산단 연결 등 국가산단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그 예산 요청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스크린 도어 설치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 경상북도도 남북 7축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국책 사업화 등 예산 정책 개선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 이학재 예결위 간사 등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당의 핵심 중진 의원과 이종진, 심학봉 등 지역 출신 예결위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동가는 12월 말까지 갈 텐데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협력과 이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꼭 필요한 국책 프로젝트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 아니면 사업이 미진한 편성이 적게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사업 중요도를 서로 밀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확보 전략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도 기대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상생 공조 체제가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우환 미술관이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작가를 직접 만났는데 예산이 걸림돌이라고 밝혀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건립할지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어제 일본에서 이우환 화백을 직접 만난 결과를 밝힌 겁니다. 권 시장은 미술관 설계도 초안도 나온 만큼 이 화백이 의지를 갖고 참여할 작가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도 맺어졌고 하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이제는 크다고 본다. 8, 9명 정도가 본인 외에 본인을 포함하면 9명에서 11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우환 화백의 의지는 확인했지만 문제는 작품 구입비와 제작 지원비입니다. 권 시장은 이우환 화백이 참여를 밝힌 작가들의 명성이 오르면서 작품 가격도 덩달아 올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역시 작품 구입비가 대구시의 예상액인 1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시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우환 화백은 다음 달 12일쯤 대구에서 설명회를 갖고 예산 문제와 진행 상황, 참가 작가, 미술사적 의의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권 시장은 미술관 건립 여부를 이 화백의 설명회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계속한다, 중단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시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변화를 줄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초 권 시장의 원점 재검토 발언으로 사업 백지화 우려를 낳았던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대구시의 고민도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된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밀실 야합의 결과물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오늘부터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역사의 이름도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대구 북구 7곡 지역에서 역 이름을 두고 주민들끼리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북구 구암동에 자리 잡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역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2월 이 역의 이름을 칠곡역으로, 다음 역 이름을 구암역으로 확정했습니다. 대구 강북지역 8개 행정동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명에 칠곡이라는 이름의 행정동이 한 군데도 없다며 칠곡역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42,500명 주민들이 진짜 여름을 수렴해가지고 만든 역이 우남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몇몇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구 북구의회도 역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칠곡군 의회도 대구에서 칠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칠곡군과 헷갈릴 수 있다며 역 이름을 바꿀 것을 요구하며 다음 주 대구시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혼란이 초래되고 특히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지 방문에 대해서는 혼선과 불편의 야기가 매우 큰 것입니다. 이에 반해 대구 칠곡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금호강 북쪽 지역은 과거 칠곡 도부가 있던 곳인 만큼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칠곡역이라는 이름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은 그 지역의 상징성, 또 그 방대한 어떤 곳에 어떤 멘트를 하기 위한 메인으로 보면 되죠. 물론 또 이름이라고 영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원형을 복원시켜 가지고 정체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칠곡이라는 명칭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살인 진드기, 작은 소 참진드기가 야산이나 풀숲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그렇지만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산 곳곳에 줄잡아 수천 마리의 야생 진드기가 새카맣게 붙어 있습니다. 나뭇잎에 붙어 있던 야생 진드기는 사람이 다가가자 떼를 지어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대개 숲이나 나무에서 서식하는 야생 진드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제 풀을 베러 왔는데 처음에 풀 베고 할 때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마치고 앉아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수술 기어 올라와가지고 털어버리고 그거래요. 학계에는 보통 작은 소 참진드기 200마리 중 한두 마리가 SFTS, 즉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이 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부서와 협의하여 긴급 방지토록 하고 본 내용을 상부기관에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한 발열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은 최대 30%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36명이 야생 진드기에 물려 17명이 숨졌고 올해도 21명이 감염돼 8명이 숨졌습니다.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작업을 할 경우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에 물렸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떼어내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세네갈과 가나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검사 결과 오늘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세네갈에 파견된 새마을 봉사단을 세네갈 현지에 그대로 머물게 하면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살 입양아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양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입양됐던 또 다른 아이 역시 3년 전부터 행방불명 상태여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6살 정모군은 대전에 살던 48살 조모 여인 부부에게 위탁된 지 1년 만에 피부병으로 숨졌습니다. 정군은 숨지기 전 8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지난 2011년 당시 5살이었던 또 다른 입양아 김모군을 잃어버리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후에도 버젓이 2살 아이를 입양했고 올해 정군이 숨지자 실종된 김군으로 위장해 사망신고까지 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5아이를 입양한 이들 부부는 입양 자격이 제한될까 봐 실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양 부모에 대한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양 후에는 월 1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양육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확인이 전화상으로 그치고 있어서 실제 잘 크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입양 아동 3명에 대한 학대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를 구속한 경찰은 3년 전부터 행방이 묘연한 5살 김군의 실종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8살 난 딸을 학대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계모와 아버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을 구형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36살 임모 씨 부부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검찰 압수물 가운데 추가로 제출해야 될 증거물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 고모 등이 신청한 변론 재개를 받아들인다며 오늘로 예정된 선고를 이달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밤 10시 50분쯤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경북경찰청 소속 53세 박모 경정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1%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내 상대방 승용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경찰청 본청에서 해당 경찰 간부를 감찰 조사해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중등부와 고등부 각 7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모의 재판
재판 경연대회를 열고 학생들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 역할을 맡아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겨뤘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텍사스의